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양 주주분들에게 오늘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금양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쵸? 예, 2차전지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2차전지를 뒤로 하고 지금 금양의 최근 그 8천억 유상증자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공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보도가 먼저 나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주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른 뭐 여러 이제 왜곡된 언론 보도에는 바로바로 이제 그 금양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응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오늘까지 이 8천억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기사가 금양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던지 뭐 대략적으로 유상증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제가 커뮤니티에서 몇 개월 전부터 가능성이 있다, 여러 이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해당 기사가 이렇게 미리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언론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게 설사 사실일지언정, 공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먼저 보도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관계자들도 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정보가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어제 같은 현상, 제가 이 주가가 10% 이상 11%가 하락한 상황에서 차라리 미확정이 아닌 그 애매모호한 그 멘트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했더라면은 어, 더 나았을지 않을까. 어차피 건너야 할 길이라면, 어쨌든 회사의 그 어, 성장성을 위한 길이라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블 쇼크 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걱정이 돼서 첫 번째 쇼크는 주가가 떨어지고 어? 어제 하락 일부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쇼크가 유상증자가 실제로 앞으로 실행이 됐을 경우에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상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따라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 이거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야죠, 우리 주주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증이 사용돼서 회사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시장 상황도 안정적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않게 이제 또 악조건 속에서 뭔가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면은 이 계획됐던 그런 부분들, 광산 매출,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내년 이제 양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주가는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질 수가 있죠. 어디까지나 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지금 이 전체적인 금양의 이 행동들, 금양에서의 이런 주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공지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습니다. 그 1월 25일 날 최대 주주 이 류광지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주주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이때 아시죠, 여러분들? 신한은행 주식담보대출 주가 78,200원보다 하락할 경우에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모 유튜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바로 했고, 주주들에게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왔었어요. 감사보고서 지원 그 관련 안내, 주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 드려야 한다는 의혹감과 그 책임감에 앞서서 오히려 주주 여러분들이 심려를 끼치게
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뿐만 아닙니다. 예, 단기 차입금 관련 정정 공시 관계사 그 소유 당사 지분 매각 관련 안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주주께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당사, 대주주의 일관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2차전지 사업 성공 진행을 위한 당사와 대주주의 결연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지향점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 내용이에요. 네? 다 주주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주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독 금양 8천억 유상증자 추진 관련해서는 따로 이 공지가 어떤 그 상황보다 가장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빠르게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장호철 상무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뭐 전화 연락이 많이 온 것 같다, 오고 있다, 바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공시가 올라갈 테니까 공시를 보시면 아실 것이다 해갖고 이제 전화를 끊고 오늘 전화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일부러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이제 다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양구 광산 매출 관련 부분, 그리고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따로 이 보고 있는 그 3자 배정이나 유상증자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물어보고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실패니 뭐니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상패니 뭐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 라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대상입니다. 이거는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들에게 먼저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주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해서 새 주식을 사거나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권주인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관사들이 떠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실권주 인수라고 얘기하죠.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모두 사지 않아서 남았어요. 주식이. 그 남게 되는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 주관사들, 이러한 실권주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사가 사실일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 부분이에요. 떠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기존 주주들이 새 주식을 사지 않으면 뭐 상폐하느니 뭐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사지 않으면 주관사들이 이 남은 주식을 전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주관사들이 뭐 우려했던 그런 우리가 걱정, 그리고 뭐 안티들이 얘기하는 상패 이런 그 상황들을 인지를 조금이라도 하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떠안으려고 할 것인가? 주관사들이 유상증자 자체를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이 구조거든요. 이게 이 실권주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감수를 하고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 류광지 회장님도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거는 뭐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유상증자를 계획을 했다면 뭐 9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정확하게. 뭐 아무튼 뭐 9월이라고 얘기한 거 맞죠? 이거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수정을 했나 보네요. 수정했네. 뭐 아무튼 이게
9월 27일 날 또 금양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시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그래도 어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고, 안 그렇고 그냥 지금 이 시기에 인도 관련 그 MOU 기사 그 관련 소식 하나 내놓고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그 지금까지 금양에서 해온 그런 그 주주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 방향이잖아요, 이게. 어제도 이제 금양에 대한 그 좀 리스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금양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 좀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지 않죠. 항상 올바르게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양의 유상증자 가능성, 유상증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투자처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장을 허뭅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자 배당 정자나 아니면 뭐 류 회장님의 그 기존 지분을 퍼센테이지 1000억이라고 여기는 얘기를 했는데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참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KJ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이제 앞전에도 또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주관사들이 미리 준비해둔 뭐 투자자나 기관, 뭐 투자자들 이 실권주를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라서 주관사들이 실권주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고,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상증자를 준비하는데 이유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기업이든 뭐 매각 관련도 있고 신사업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쵸? 근데 금양은 일단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금 관련해서 지금 유동자산보다 이 유동부채가 훨씬 더 많아요. 7,900억 정도 됩니다. 그쵸? 정확하게 7,900, 2,040억, 3천만, 2,040억 정도 됩니다. 7,924억이네, 2,024억. 많은 금액이죠. 이거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아무런 호재나 매출 확보 계획 없이 단순히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면 이거를 증권 쪽에서도 막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관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떠안을 일이 없죠, 여기서. 그래서 분명히 뭔가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호재들이 뭔가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진출이나 뭐 시장 진출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보면 뭐 업체들과의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대가 지금 문제가 2차 전지를 생산하기로 하고 지금 기장공장 대규모 기장공장 드림팩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뭐 이만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이제 배터리를 결국에는 누구한테 파는 게 목표예요. 파는 게 목표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주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100분의 1도 알지를 못해요. 뭐 그냥 모든 완성차 업체가 잠재 고객이다 끝.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가 더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 불확신, 불명확함,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야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은 자금을 사용을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트리 퍼즐들이 맞아 가는 거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납득이 되는 거죠. 향후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뭐 아무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무튼 주관사들이 이 사실이라면 실권주를 떠안는 구조 이거는 이 미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미쳤다고 이걸 합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주관사면은 진행을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도하시는 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엄청 매도하고 또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다 개인들이 판 거 다 그냥 받아 먹었죠. 네? 어제는 또 엄청 팔고. 엄청나게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예.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저도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가 큰데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갖고 계신 분 추가적인 그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자유지만 금양의 미래의 성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하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시고 이 투자의 관점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잠시 지금 2차전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지금 뭐 거의 지금 배제까지는 아니고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카데미에서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지금 저희가 퍼센테이지가 20%가 넘게 또 수익을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고립된 분산 투자보다는 섹터별 좋은 기업들을 잘 분석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또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차전지가 좀 약간 성장통을 겪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미래 성장 계획, 사업 확장 전략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부분은 회사에서 좀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공지를 좀 해줬으면 싶은데 오늘 제가 사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관련 부분. 근데 얘기가 없네요.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주가 참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2차전지 이 산업에서는 그것도 또 신사업으로 이렇게 열 때는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재필 대표님 인터뷰할 때도 투자가 거의 뭐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금양 사례가 지금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의 이 최근 어려움을 다 보여주는 거죠. 금양 사례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 비해서 뭐 금양은 재무 상태나 신뢰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지만 또 금양이 배터리를 어디에 납품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어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떤 곳과 조율하고 있는지 약간의 그 실마리도 지금 주지를 않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오픈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9월입니다. 10월 이제 기장공장 설명회 이 부분 유중 전에 뭔가 소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랬구나. 여기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 역시 그랬어. 이 정도의 이제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기업이 그리고 호재를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이 이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출시, 수주 계약, 뭐 발표, 대형 계약, 대형 고객과의 그 계약 체결, 파트너십 체결, 발표해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뭐 강화하고 유상증자 전에 이렇게 한 곳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입니다. 예, 9월경에 딱 맞네, 똑같네요. 금액이랑 9월경에 유상증자 통해서 5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호재를 근데 이 유상증자 발표 이전에 테슬라가 긍정적인 매출 실적과 강력한 수익 전망을 로드맵을 발표를 제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수익 전망까지. 특히 테슬라가 그때 뭐였습니까? 배터리데이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큰 주목을 받았었죠. 이건 이제 시장에서 테슬라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상증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이 신호탄으로 해석이 돼서 이후에 주가가 곧바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니콜라 그 코퍼레이션 2020년 8월입니다. 니콜라가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 추가 자본 조달하는 계획 발표했고, 니콜라가 제너럴 모터스 GM과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죠. 유상증자 발표 전에. 예. 이 파트너십은 GM이 니콜라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인수하고 니콜라의 수소 트럭 생산을 이제 돕겠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유상증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21년도쯤에 3월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서 이제 라인인가? 예, 라인이랑 이제 야후재팬 그 통합 사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한다고 발표를 했죠. 예, 유상증자 발표 전에. 그런데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포함한 긍정적인 사업 계획을 또 발표를 했었어요. 아시아 시장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내놓는 거, 그리고 커머스 분야에서 강력한 그런 그 로드맵 발표, 이런 것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지금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비교했을 때 예, 엄청난 하락폭을 제한을 하면서 상승을 했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사례들이 이 자본 합충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전이나 혹은 동시에 이 호재를 발표를 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지금까지 금양이 뭐 계획한 부분, 우리 주주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호재거리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고, 예, 뭐 반발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을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진행이 되면은 주주분들께서는 몇 가지 사항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2차전지 사업이 정말 대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밝다고 이렇게 금양에서도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그렇다면 회사의 이 직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지, 이런 여부, 회사 미래 비전에 대한 내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임들. 그냥 단지 주주분들에게 이제 떠미는 것이 아닌, 만약에 이제 우리 사주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부에서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주주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그 자료에서도 제가 또 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요 목적을 단순히 부채 상환,
떠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앞으로 부채 상환을 하고 어떻게 차후에 또 부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다 회사의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금에 대한 이 반기 보고서에 나온 그 부채만 상환하는 것으로는 그렇죠. 이런 건 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이 내용을 또 제가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이 재무 불확실성 관련해서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예. 계속 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의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예. 존속 불확실성입니다. 이거를 해소해야죠, 여러분들. 그쵸? 예, 그래서 꼼꼼히 확인할 것이고 올바른 정보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위험 요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매수를 하느니 뭐 어떤 분들은 매수를 하느니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손절을 하느니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예,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제 자기 투자 관점과 맞춰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뭐 나는 이제 2030년, 2028년까지는 본다. 2028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인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중단기 이 분석과 집요한이 뛰면서 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 시대에 계속 뭔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생각을 하시고 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외부 투자 유치를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제 해서 좀 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금양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서 자금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이 투자처가 있다면 또 신속한 자금 유입이 또 가능해지고 그게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기대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 회장님이 지금 뭐 이 기사 자체로는 1,000억이 오픈이 됐는데 1,000억이 아니라 좀 좀 더 이렇게 자금의 큰 부분을 또 지원할 수 있지는 않을까 주주분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뭐 알아서 잘 금양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깝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일 더 커집니다. 이 상황에도 저와 같이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양을 믿고 금양의 미래 성장을 믿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 그 파란불을 보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또 선택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지금
금양이라는 기업은 발포제로 시작은 했지만 2차전지 신사업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뛰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단독 보도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계자들이 정신없고 상당히 또 문제도 또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잦은 문제들이. 그리고 또 오늘 아카데미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2차전지 그 드림 팩토리를 잘 완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배터리나 이런 모든 그 부분들을 보란 듯이 잘 생산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2차전지 말고 또 다른 여러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면 영상 고정 댓글에 커뮤니티 있으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me breathing underwater. Baby, when you're around, oh, I can do anything. It's like you gave me super